예, 기대감을 가지고 7월을 시작했는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요. 시장 분석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 분석하고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또 이 가려진 종목들 발굴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AI 테마 다음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많은 고민이잖아요. AI가 죽진 않겠지만 이슈의 확산, 전력이나 에너지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탈탄소입니다. 네, 보이기 전에 시장부터 좀 점검을 하면 미국은 뭐 S&P 500이 사상첨 5,500을 돌파하면서 기염을 통하고, 근데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 굉장히 흔들렸어요. 예, 우리 썸머랠리에 우리도 좀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국내 증시 빠지는 거 보면서 뭐 여러 곳에서 뭐 이렇게 도대체 왜 빠지는 거냐, 예. 왜 뭐 이게 뭐 금리 10년 만기치 또 올라가서 그런 거 네.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도 있었고. 근데 예. 사실 그 주변국들 보면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만 또 예. 그런 상태였고. 코스닥에도 이렇게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또 금투세 얘기가 또 어제 예. 기존대로 이제 밀어붙일 거다라는 또 그런 불안감도 줬고요. 네.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좀 더 또 수급적인 이슈가 됐던 게, 어떻게 됐건 간에 6월이 끝나고 7월 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월에 보면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물론 어떤 섹터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긴 하겠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뭐 변압기 쪽이라든지 네. 이런 성장 실적이 가미된 성장주에 투자했던 어떤 기관들의 일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걸로. 왜냐면은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반기에서 확정을 한 번에 해버리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약간 이제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이런 어떤 매도세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보면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의 어떤 그 기관의 매매 형태를 보면 상당히 좀 매도가 많은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의 매매 형태가 뭐 이게 재밌게 말씀드려서 좀 약간 조폭 매매라고 하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네. 왜냐하면 자기만 이 섹터를 들고 주변에서는 뭐 여러 뭐 운용사들에서 뭐 이제 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만 이걸 들고 있다는 게 약간 항상 소외받는 거 싫어하니까 팔 때도 좀 약간 같이 파는 그런 경향이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 주변 상황, 이런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빠지겠지 하면서 또 매도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수급의 어떤 이런 좀 취약점이 뭐 계속 당분간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뭐 미국은 지금 워낙 지금 뭐 분위기가 워낙 좋은 상태고, 근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뭐 이렇게 같이 커플링해서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수급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 억울하게 빠지는 종목도 분명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나서 만약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네.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빠지는 종목,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아마 지금 당분간 7월 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방송 전이나 사석에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탈려갖고 걱정이에요. 그러면 신사님 요즘 말씀이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 맞게 또 투자를 하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글로벌 어쨌든 트렌드를 우리가 안 볼 수 없잖아요. 워낙 뭐 AI 흐름들 주도주가 대장주가 엔비디아였는데, 그죠? 엔비디아는 이제 액분위아에 좀 주춤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나머지 반도체도 그렇고 어제 이제 AMD도 강했고 뭐 테슬라도 오르고요. 어떤 그 변화들 주목할까요? 아까 탈탄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어떻게 이 탈탄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약간 너무 먼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네.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친환경 요즘 안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친환경 안 좋죠. 왜 굳이 이때 뭐 그러니까. 또 이게 특히나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대선 토론 이후에 네. 친환경 말이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실 네. 분들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글로벌리한 큰 트렌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갈 수, 여기 도태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소외받는 업종들에서 이것이 만약에 성장되는 산업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남들이 몰려가 있는 쪽이 아니고 지금 잘 움직이진 않지만 분명히 가야 될 산업에서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고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좀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근데 왜냐하면 이 탈탄소 관련돼서는 아마 예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뭐 2차 전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한 뭐 5년 전부터 뭐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AI 반도체로 인해서 훨씬 가속도가 빨리 되다 보니까 탈탄소에 대한 어떤 이런 시장의 니즈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접근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탈탄소 관련돼서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전기 소모량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고요. 근데 전 세계 지금 전력 사용량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크게 보는 분들은 1.5% 정도까지 보고 예. 있는데 향후에 이 시장이 한 26년, 27년까지 전체 사용량의 3%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1에서 3이 큰 차이 있겠어? 전체 전 세계니까 엄청난 차이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고요. 그리고 전 세계 기준으로 그러니까 1%가 3%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 특정 나라에 이제 몰려서 건설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네. 그럼 그거의 방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겠네, 핵심 국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거는 그거대로 뭐 에너지 공급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앞당겨지고 진짜 AI 시대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이 편해지고 말 그대로 이제 발전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상태에서 네. 한쪽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이 사실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훨씬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 시대로 접어드는 건데 한쪽에서는 석탄을 떼가지고 지구가 파괴되는 어떤 디지털 시대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뭐 국가적으로나 뭐 어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도 서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탈탄소에 대한 거는 니즈는 어떤 나중에 추후가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탈탄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기준은 전체 전력 소비량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4%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한 20년도 후반까지는 그것이 한 9% 이상까지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력의 어떤 그 전환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전력망이라든지 전력 사용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검사해야 되고 사업을 검토해야 되는 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산업은 굉장히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인프라단에서의 산업은 못 쫓아가는 거죠. 굉장히 예. 못 쫓아가는 거죠. 인력적인 어떤 물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이런 뭐 신재생 산업이라든지 한번 이 뭐 풍력이 됐던 풍력이 됐던 태양광이 됐던 간에 기존의 이 사업을 잘하던 업체들의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지금 올해까지는 만약에 변압기 쪽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이 커지고 실적이 바로바로 찍히는 거 눈에 확인되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구간부터는 어떤 신재생에 대한 어떤 이런 종목들도 서서히 보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AI 안에서의 어떤 확산과 변화와 발전이죠. 예, 그러면서 탈탄소 시장에서 어쨌든 그러면 친환경은 태양광 풍력인데 태양광이 훨씬 풍력보다는 좀 깔기가 쉽잖아요. 관심이 맞습니다. 있고 미국은 원전 특별히 SMR 쪽으로 좀 관심이 꽤 있어요. 어제 테슬라 상승한 것도 전기차 뭐 인도량도 있지만 사실 전력 인프라 이런 사업을 높게 평가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 보고요. 오늘 하루 요 시간에 끝날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오늘 또 기업 하나를 좀 주목해 봐야죠. 히든밸류 종목은요. 예, SK 이터너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갑자기 좀 SK 그룹주에 이런 회사가 있었나 이렇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SK D&D라는 회사에서 인적 분할로 해서 이제 신규 상장이 된 회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체 매출의 한 50%
50% 정도는 풍력을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이제 집중돼 있고 나머지 50%가 ESS 산업. 그러니까 오늘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ESS 산업에 네.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았던 거고요. 일단 요 회사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어떤 회사의 어떤 사업 방향성이나 사업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뭐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번 지금 그 앞단에서 인프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MS 같은 경우에도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MS CEO가 작년 12월쯤에 이제 기조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25년에서 26년까지 MS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센터를 이제 100% 전력을 탈탄소 에너지로 쓰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MS라는 기업이 탈탄소로 가게 되면 해당 기업, 그러니까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나 그리고 어떤 같이 사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은 어떤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도 다들 아시겠지만 아리백 뭐 너무 많이들 들으셨겠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아리백에 대한 어떤 그 글로벌 빅테크들의 압박이 분명히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강제성은 아니죠. 뭐 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데 강제성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강제성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 앞단에 있는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그룹. 그러니까 뭐 MS뿐만이 아니고 구글과 애플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이 아리백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는 그 아리백을 따라가야 되는데 국내 인프라가 그것을 못 따라간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체 전력 사용량의 그 친환경 부분이 사용되는 부분이 한 5%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네. 원자력 제외하고 예. 기존에 이제 태양광과 풍력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조업종의 최선단에 있는 업종들이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업종입니다. 자동차, 그렇죠. 예. 철강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신재생 에너지로 나오는 에너지원을 향후에는 뭐 5년 후에 됐든 10년 후에 됐든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존 산업군에서 이 산업을 좀 잘 이끌어오고 있는 SK 이터닉스 같은 회사들이 추후에는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돼서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발주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11조 정도의 이제 어떤 매출 추후에 이제 매출원이 확보가 된 상태고, 근데 물론 이제 서서히 늘어날 겁니다. 서서히 늘어나는 상태인데, 네. 근데 그것에 발전되는 그 실적이 증가되는 추세가 올해에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올해 한 250억 정도,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천억이면 네. 아니 이런 에너지 업종을 20배를 줄 수 있는 거야라고 할 수 있지만 뭐든지 산업이 어떤 폭발적으로 성장이 됐을 때 희소성이 있는 회사들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기존에 뭐 이거를 뭐 부랴부랴 한다고 해서 뭐 정부에서 인증받고 허가받고 이런 시간들이 5년에서 10년 단위가 걸리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는 이 업을 잘하고 있는 업체가 향후에 시장이 왔을 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풍력 근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한테 뭐 풍력이 많냐, 태양광이 많냐, 원자력이 맞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그걸 꼭 가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재생 에너지를 골고루 써야 되는 것이 향후의 미래의 어떤 그 에너지원의 주요한 어떤 전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미 이 풍력 사업이 뭐 되냐 마냐가 아니고 이미 발주를 받은 것을 가지고 향후에 이제 실적으로 연관성이 이제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인 거고, 네. 특히 좀 더 주목해 볼 것은 이제 ESS 사업이죠. ESS는 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에도 이 산업이 지금 진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 소비량이 낮을 때 저장을 많이 해놨다가 굉장히 이제 전력 소비량이 급증될 때 ESS에서 꺼내 쓴다는 개념인데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풍력이면 신재생이면 신재생 쪽, 그리고 ES면 ESS 쪽 같이 잘 영위하고 있는 SK 이터닉스가 뭐 추후에는 굉장히 좀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아마 한번 오늘 들어보셨으면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부담되는 밸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좀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 거의 지금 거의 40-5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주가적으로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접근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뭐 3만 원 정도를 보고 그 손절가는 16,000원 정도를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은 닉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SK 이터닉스, 하이닉스 동생 같습니다. 이 에너지 쪽의 변화들 주목해서 보시자고 했어요. 지난번에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흔들릴 때 말씀하셨는데 흐름들 좋잖아요. 뭐 또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스터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히든밸류 종목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